그래서 그 선생님, 백봉 선생님이 그 새말귀가 얼마나 대단한 방편이냐 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줍지 않게 모습공식을 하면 새말귀를 해서 새말귀가 잘 안 잡히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이면 3년, 하여튼 모습공식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해. 그래서 이 모습을 착 보면 벌써 이거는 하나의 작용이지, 파도와 같이 빈 모습이지, 이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벌써 딱 그렇게 봐져야 돼. 이미 그렇게 봐서 이것을 보는 자가 사라져야 돼. 사실은 그것을 자꾸 하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바탕을 자꾸 드러내.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니까 이걸 작용으로 본단 말이죠. 공적 영지의 작용으로 봐버려. 모든 모습을. 그렇게 보는 힘이 점점 증장이 돼. 증장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점점 그게 이제 지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변하고 할 것이지, 거기에 내가 없지, 요거는 바탕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만 공부가 되면 이제 바탕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볼 때 뭐야? 바탕을, 백봉쌤,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럼 그때 내라는 것은 뭐냐? 바탕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내, 이렇게 하면은 하는 자가 아니라 전체, 말하자 텅 빈 그 자리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러면은 벌써 텅 빈 자리가 딱 드러나서 내가 말을 한다. 이러면 말을 한다는 뭐예요? 작용이죠. 작용. 그래서 내 이렇게 하면은, 또는 뭐 이 자리, 또는 법신 자리, 또는 빗소냄, 뭐 바탕, 뭐 아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말귀를 아주 여러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인연에 맞는 그런 말꼬를 가지고, 근데 아까 이름이 많다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탕 이렇게 하면은 벌써 바탕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뭘로 보냐? 묘용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탕을 놔두자.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같으면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하는데, 내 이러면 뭐예요?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손을 이렇게 하면 내가 손을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변하는 도리로 확 보여버린다. 이게 손을 움직인다가 아니라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작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 게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모습 공식을 굉장히 착실히 잘, 몇 년이고 걸려도 괜찮아요. 잘 모습 공식을 해서 저절로 바탕이 드러나서 새말귀로 저절로 될 때까지, 새말귀가 저절로 잡힐 때까지 바탕 공식, 모습 공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면 바탕 공식이 돼요. 바탕 공식 하면 그냥 바탕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아주 일치월장을 해요.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몰라. 그런데 변화는 오지요. 변화는 와요. 그 어떤 경계에 대해서 머물지 않는 힘이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됐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남도 본인을 보고 변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모습 공식을 해서 그 모습 공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꾸 그냥 새말귀가 돼버려. 자꾸만 새말귀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새말귀를 잡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를 어설프게 해놓으면 나중에 안 돼. 그림 그리는 것도 그러시죠. 축구하는 사람도 제일 문제가 뭐예요? 드리블이. 패스. 패스가 안 되면 축구에 꽝이야, 꽝. 패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골 앞으로도 한번 가보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습 공식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 확실하게 잘 되면 저절로 어느 날 그게 돼. 바탕자리가 한다. 내가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는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공부 누가 해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면 쌓는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백봉쌤이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그 말이 뭔 뜻인지만, 안 하는 공부? 그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안 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자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리는 공부하는 자가 있지요. 몸뚱이가 내잖아요. 그래서 고정, 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공부를 하는 한에는 그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명확하게.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백봉 선생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새말귀가. 그 말이 뭔 말이야?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말이거든. 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몸뚱이하고 내하고 완전히 동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하고,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고,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고, 욕심을 내도 내가 욕심을 내. 그러니까 어떤 지위나 돈이나 권력을 조금 지면 내 것이니까 사수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양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남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죠. 좋은 뜻에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내 자체가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원에서 지금 이제 5주년 행사했죠. 올해 이제 6주년이 되는데, 한 10년 정도, 한 10주년 정도 가면 새말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배출이 될 거라는 거죠. 계속. 배출이 되면, 그때 가면 점점 말하자면, 사람이 쌓여야 돼.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시 새말귀를 전법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쌓였을 때 이제 새말귀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능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밝을 때도 보고 밝을 때도 보고 명일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본다. 이거는 뭐야? 비명 비양을 가리키고 있다.
백범 선생님의 비명비암을 낮추자. 비명비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요 비명비암인 자리가 보는 자리. 그래서 요걸 비명비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나라는 것이 있어서 안에서 밖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텅 빈 바탕짜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텅 빈 바탕짜리가 되면 그 바탕짜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명도 나타고 암도 나타거든요. 밝음도 나타고 어둠도 나타. 그럼 이 바탕짜리는 뭐예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도 나타고 어둠도 나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비암이라는 이 뜻은 바로 바탕짜리를 의미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성품짜리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거기에 자꾸 들어앉으니까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 되지만 몸뚱이가 내라는 것도 뭐예요? 미한 모습을 낮추는 거죠. 미한 거를 낮추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다. 내가 미한 걸 낮추고 미한 생각을 낮추고 있네. 이러면 문제가 없어. 미한 거를 낮추는 거예요. 몸뚱이는 내가 아니지. 나는 바탕짜리지. 이러면 뭐예요? 깨친 것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나쁜 거고 명이 좋은 것이다. 이거 아니다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모습이 하나 딱 있으면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해 그냥 갖다 붙여버려 그냥 바로. 그래서 미한 거는 나쁜 거고 깨친 거는 좋은 거고 이래서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해. 미한 것도 아니고 깨친 것도 아니라서 미한 것도 놔두고 깨친 것도 놔둔다. 미하다 깨치었다 하는 거는 전부 바탕짜리의 바로 놔툼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명이다 암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명비암인 바탕짜리의 놔툼, 작용, 묘용이라고 해요. 묘용이다. 그러니까 명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암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암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야. 모습은 이 모습은 생각도 마찬가지 소리도 마찬가지 감정도 마찬가지. 내가 화를 냈어. 화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나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남으로 하여금 해를 입힐 때 나쁜 것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짐짓 그 사람을 교도하기 위해서 화를 낸 거는 또 좋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돼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챕터에서 이런 점을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아나나 만일 어두울 때 명을 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하면 밝을 때 어두운 암상, 어두운 상을 보지 못하는 것도 못 본다고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두운 모습과 밝은 모습인 두 모습을 모두 못 본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은 어두운 모습과 밝은 모습인 두 모습을 모두 못 본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지 않니?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은 어둡고 밝은 것에 상관이 없이 항상 본다. 그래서 육근과 육진을 모두 벗어났다. 모습을 벗어났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두 모습이 밝고 어두운 명암이 서로 밀어나고 빼앗는 것이지 너의 견성은 중간에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밀어내고 빼앗는 것이라면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없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으니까 이것을 서로 밀어내고 빼앗는다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어둠과 밝음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어두우면 밝음이 없고 밝음이 없으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이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본다고 해야 할 것이니 어찌 못 본다고 하겠느냐.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해야지 어떻게 못 본다고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눈은 볼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죠. 조건이에요. 눈은 본다는 하나의 조건이지 눈 자체가 본다 안 본다 거기에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이 저번에 그 선생님도 그랬는데 눈이 안 보여. 눈을 다쳤어. 안 보여. 그러니까 눈 깜깜한 거밖에 깜깜하다는 느낌밖에 없어. 그지요? 안 보이면 밝은 걸 볼 수 있다가 못 보니까 다쳤어. 근데 각막을 이식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선원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각막을 이식을 했는데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는 성품은 눈을 다쳤을 때도 있고 눈을 안 다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눈을 다쳐서 보는 성품이 없어져 버리면 각막을 아무리 이식을 해도 볼 수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라서 눈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봐. 눈이 있으면 밝은 것을 보아서 색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눈이 없으면 밝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색색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각막을 이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됐죠. 조건이 됐잖아요. 각막을 이식한다는 건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오랫동안 그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해서 눈이 없으면 못 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못 본다? 색색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하나 너는 마땅히 알아라. 명을 밝은 것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밝은 것이 아니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어두운 것이 아니고 허공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허공이 아니고 막힌 것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색이 아니니. 색이라는 것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 공과의 반대의 뜻입니다. 위에는 명과 암, 밑에는 색과 공이라고. 이렇게 명암 통색. 여기서 허공이 통하고 같은 뜻입니다. 통색의 네 가지 이치가 이미 성취되었다. 명암 통색의 네 가지 이치는 위에서 명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명이 아니고 암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암이 아니고 허공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허공이 아니고 막힌 색을 볼 적에도 보는 견성은 색이 아닌 네 가지의 이치가 이미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근 육진 어떤 것이 와도 그 견성 그 바탕자리는 모습을 낮출 수 있는 바탕자리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견성은 물상과 다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상과 구별이 된다. 견성은 물상과 다르지 않다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허공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물상과 다르지 않다. 견성이 물상과 다르지 않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보는 거죠. 파도를 봅니다. 물 속의 파도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뭐야? 작용으로 봤을 때 견성은 물상과 다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물상과 구별이 된다. 파도가 물과 구별이 되지는 않지만 또 물과 구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견성이 거울의 허명이라면 꽃은 영상이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은 비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꽃이 비쳐. 그러면은 꽃이라는 영상을 떠나서 거울이 따로 없지만 거울에 비치는 그 성품은
영상이 바뀌더라도 여여하여 변하지 않는다. 어떤 모습이야도 이 성품은 변하지가 않아. 이 비치는 성품은 그 말입니다. 너가 이제 분명히 알아라. 견정을 견할 때의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견성은 견정을 이어서 견정으로서는 견성에 미치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화합성을 말하느냐. 여기에 보면 견정이라고 돼 있죠. 이때까지 우리 저 앞에서 견정으로 배웠는데 그 앞에서 10월 그러니까 1월만이 진짜 달이지 2월 3월은 진짜 달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은 완전 공적 영지한 자리, 그 해말숙한 자리라고 하죠. 근데 요 견정은 요 성에다가 무엇이 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초를 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난초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고양이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봐요. 그렇지요. 고양이가 볼 때는 다르게 봐요. 이거를 다르게 보는 거 맞습니까? 다르게 봐요. 실제로 다르게 봐요. 왜? 눈의 구조와 이게 다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르게 본 옛날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게 안 믿어졌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과학적으로 다르게 본다는 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난초를 보고 고양이도 난초를 봐. 근데 난초를 보는데 난초를 보는 성품은 같은데 다르게 봐. 그것을 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견성과 비례될 때는 견정도 망에 속해요. 망에 속해요. 그래서 견정을 뭘로 바꾸냐 망견이라고 그렇게 밑에다가 좀 써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가 잘 돼요. 내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망견을 견정을 견할 때 이 말이죠. 망견을 견할 때 이거는 진견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인 것입니다. 이게 진견이라고 해요. 진견할 때의 견성이 바로 진견이지요. 이게 진견은 뭐야? 망견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망견을 견할 때 견성은 망견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걸 봐. 지금 난초를 보는데 난초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각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업의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돼요. 난초가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요 난초는 다른 말로 하면 광전자가 망막에 부딪혀서 여기서 회로에서 돌아서 나오면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 난초 자체가 이런 모습은 아니야. 어디에서 나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아웃풋이라고 하죠. 아웃풋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오는 걸 인풋이라고, 나갈 때는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들어올 때는 광전자인데 나갈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있느냐?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본래 이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견이에요. 그래서 견정은 전부 다 달라요. 그 개체마다.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만법은 무시망견이다 에서 나오는 별업망견과 동분망견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난을 이렇게 보고 고양이는 다르게 본다면은 그것을 별업망견이라고 하고, 공덕장하고 내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보지요. 같이 보는 것을 동분망견이라 해요. 같은 사이클을 쓰고 있고 고양이하고 나하고는 사이클이 달라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정이라는 것은 벼런망견과 뒤에 나오는 동분망견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화합성을 말하냐. 견성이라는 것은 인연이다, 자연이다, 뭐 화합성이다 이런 걸 다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저기 최정환 교사님 좀 읽어주실랍니까? 견성과 견정이 갈라지는 중요한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방편으로 쓴 견정이라는 견과 명지의 본용인 견성의 견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밝히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앞에서 견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견성을 제1월, 견정을 제2월로 비유하여 견정이 수월인 망견과는 다르다고 구별하셨다. 그 뒤로 견성이 볼 줄 아는 성품이고 견정이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이므로 대체로 혼용하였는데 중간에 문수야 다만 허공에 있는 1월만이 참된 것이지 그 중간에 시월과 비월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견정은 허망한 것이라는 뜻을 약간 비치셨다. 그러나 분별이 없는 현량의 주체인 견정을 우리는 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이 10번 병견의 후반에 와서 견성은 견정과는 다르다고 선언하면서 제1월인 견성을 직지하여 드러내어 보이셨다.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부처님께서는 이 견성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냐? 견정을 가지고 이때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해서 오다가 견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 견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곳이 없지요. 하면서 견성을 제1월, 견정을 제2월로 비유하여 견정이 수월인 망견과는 다르다고 구별하셨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물에 비친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에 비친 달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가짜인 거죠. 수월은 완전 가짜인 거지요. 물에 비친 달을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월인 망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견정이라는 것은 견성의 망이 보태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견성이 볼 줄 아는 성품이고, 견성이라는 것은 볼 줄 아는 성품이야. 그럼 개도 닭도 사람도 볼 줄 아는 성품은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이걸 난초로 초록으로 보는데 소는 이게 까맣다고 봐. 왜? 그거거든요. 개도 그렇다던가 생명이래요. 개가 생명이라서 우리처럼 이런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 보는 색깔이 몇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굉장히 무채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견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견정이 식욕 현상을 알아보는 놈이므로 대체로 혼용하였는데 중간에 이제 문수에게 말씀을 하실 때 허공에 있는 말하자면 달만이 진짜 달이지 그 중간에 10월 비월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분별이 없는 현량을 현량이라는 것이 비판과 분별이 없이 그대로 보는 걸 현량이라고 해요. 현량이라는 건 분별이 없이 보는 거. 그래서 분별 없는 현량의 주체인 견정을 우리는 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놈 이라면 보는 거 이라면 우리는 진짜 견성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10번 변견, 10번 견을 말한다는 것이 10번 번견이에요.
이게 지금 10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에서 쭉 나오는 거. 후반에 와서 견성은 견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제1월인 견성을 직지하여 드러내 보이셨다. 자, 너희들 성문들이 용렬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한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견성이지요. 바로 묘명정견입니다. 지금 이 견성입니다. 제1의라고도 합니다. 청정한 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생각해서 묘한 보리를 공부하는 길에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는 뭐라 다 견정으로 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현재는. 그런데 진짜는 요것을 내가 지금 난이라고 봐. 근데 요 난이 바탕의 작용이라고 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 이것이 빈 것이라고 봐. 헛것이라고 봐. 그러면 진짜 보는 성품이 드러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그 새말귀의 말입니다. 새말귀의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둔다는 것은 내가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법문 자체가. 근데 그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호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거는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호흡할 때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변해. 변한다. 호흡은 들이쉬고 호흡. 흡.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변해.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다. 밀려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밀려왔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관찰을 하고 있으면 요것의 바탕을 드러내. 요 바탕을 드러낸다는 것은 요 호흡을 보는 자, 호흡을 보는 자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탕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영수 씨 이해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호흡을 할 거니까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해요. 그지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보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태장 보살님 그렇지요? 네. 응.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보는 관찰자가 있어. 이것이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 이거는 파도와 같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이걸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데 요거를 파도를 보면서 뭐를 본다? 호흡을 보면서 그 바탕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초점을 살짝 돌려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바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봐요. 우리 바닷가 가서 파도 봤잖아요. 그럼 파도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파도를 볼 때는 파도를 보는 자가 있어요. 파도를 보는 자가 있게 돼요. 파도와 내가 상대가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봐버려. 전체를 봐. 전체를 보면 보는 내와 파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걸 전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는 내하고 보는 나와 파도가 그냥
바탕 속에 그냥 바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로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본다, 자기가 자기를 친견한다 라는 말이 그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보는 내가 있어. 파도를 보는 내가 있어. 파도가 있어. 그럼 상대가 돼요. 그지요? 근데 보는 나도 변하고 헛것이고 파도도 변하고 헛것이야. 그러면 보는 내하고 파도가 어디로 다 들어가 버려요? 전체인 바탕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호응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허공 속에 있듯이 파도도 허공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 버리면 바탕이 그때서야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것을 뭐 이렇게 지금 말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 예, 그래서 그걸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친견한다. 그러면 그때는 파도를 본다, 호흡을 본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호흡을 자꾸 보지요. 우리가 호흡을 보지요. 그렇죠? 호흡을 보는데 나중에 호흡을 본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호흡을 보는 자하고 보이는 호흡하고 아니 호흡을 보는 자하고 뭐야 작용하는 자하고 작용과 그 작용과 호흡을 보는 거하고 작용하고 동일시된다는 그 이야기인가? 동일시가 아니라 하여튼 뭐 그냥 없다. 저 작용 호흡을 보는 자가 사라져.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사라지고 오로지 작용만 있을 뿐인 그런 상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작용을 뭐 본다든지 안 본다든지 그런 게 없어. 그냥 주어가 사라져 버려.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뭐 호흡을 본다면 그 나중에는 이제 자꾸 하면 이제 호흡도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까지는 너무 좀 복잡할 것 같고 호흡도 사라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호흡이 사라진다는 때가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겠지요. 이게 몸이 유지를 하려면 하겠지만 호흡한다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 사라져 버리는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탕을 놔두 그러면 되게 어렵겠네 이 생각이 턱 난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무슨 말이니까. 그래, 뭐라고 해야 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이런 생각이 올라도 변하고 없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없것이구나. 자꾸만 해.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하면 어느 날 이제 그게 바탕이 턱 드러난단 말이죠. 하는 자가 사라져버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자가 사라져버려. 그때까지 자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질문을 받든지 하죠.